오른쪽 그림에서 오는 외심이랍니다. 이게 삼각형 외심이 내부에 있으면 좀 문제가 쉬운데 외부로 가면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가객수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인데 좀 더 그림을 크게 볼까요? 여기 표시되어 있는 각 x를 구하고 여기가 외심입니다. 그럼 이런 걸 알 수 있죠. 외심과 삼각형 두 꼭지점을 연결한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라고 했었죠? 이등변입니다. 그럼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왜 저번에 반지름으로 그 길이 같기 때문에 이게 이등변, 이쪽에 30도가 만들어지죠. 괜찮나요? 자, 그 다음 다시 여기 있는 이 외심과 여기 있는 이 꼭지점을 연결하면 이 삼각형도 이등변입니다. 이 길이와 이 길이도 서로 같아집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몇 도가 된 거죠? 65도. 그럼 여기도 65도가 될 거예요. 됐죠? 그럼 여기 있는 이쪽에 이 부분도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도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이 길이와 이 길이도 이 길이와 이 길이도 서로 같으니까요. 괜찮습니까? 네. 자, 이쪽이 여기 지금 x 플러스 30 플러스 x죠? 그럼 이쪽도 30 플러스 x가 될 겁니다. 이렇게. 괜찮습니까? 여기는 몇 도인가요? 120도? 이등변이니까. 여기 60, 이쪽은 120. 그런 다음에 여기 각, 여기 각, 여기 각, 여기 각을 다 더하면 몇 도가 돼야 됩니까? 360. 이렇게 풀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이 여기 있는 이 삼각형에 세 각을 합치면 180이 돼야 되죠. 그럼 여기 있는 각, 여기 있는 각, 여기 있는 각을 더하면 180입니다. 네, 이렇게 구하셔도 괜찮습니다. 괜찮으시겠나요? 뭐 또 다른 방법도 많아요, 사실은.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이건 그림은 좀 보기가 쉽지 않은데 자, 잠깐 보세요. 이게 삼각형에 그냥 두 변만 그렸습니다. 한 변을 그리면 오히려 헷갈리니까. 여기 외심이 있다고 칩시다. 이거 외심이에요. 외심에서 삼각형 두 꼭지점을 이렇게 연결해서 벌어져 있는 이 각의 크기 있죠. 약간 부메랑처럼 생긴 이 각의 크기는 여기 있는 각의 크기의 몇 배라고 그랬죠? 2배라고 그랬죠. 여기 있는 각이 x면 여기 있는 각은 2x가 됩니다. 2배. 그럼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외심과 두 꼭지점을 연결해서 만든 이 각이 바라보는 방향과 같은 쪽을 바라보는 삼각형의 내각의 관계는 이렇게 2배 관계, 절반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를 알 수 있냐면 아까 여기가 우리가 120인 걸 알았죠. 그럼 이쪽은 몇 도인가요? 중요한 건 이쪽인데 지금 설명의 중요한 부분은 240도예요. 그럼 이 각이 왜 필요하냐면 외심과 삼각형의 두 꼭지점을 연결해서 만들어진 그 벌어진 각, 이 각의 크기는 그 외심으로 벌어지는 각이 바라보는 방향과 같은 쪽을 바라보는 각의 2배가 되니까 이 각이 120도가 됩니다. 240의 절반값인. 그리고 나서 이 삼각형을 잘 보니 얘가 35도, 얘 120도 합치면 155도. 그럼 여기는 몇 도가 남죠? 25도가 남는다. 이렇게 구하실 수도 있어요. 직접적으로 저런 방법도 있는데 이 느낌은 잘 푸는데 저렇게 각이 이제 벌어지게. 그러니까 여기 외심이 이렇게 벌어질 때 이 각과 이 각은 2배 관계인데 이제 외심이 여기 있거나 그럼 이렇게 되죠. 각이 이제 천천히 벌어지기 시작해요. 외심이 여기 있거나 벌어지게 되죠. 외심이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이렇게 생긴다는 각이야지. 이 각이 이 각의 2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런 느낌으로 좀 봐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걸 볼 수 있으면 아까처럼 미지수 잡지 않고도 쉽게 답을 구할 수 있는데 그게 잘 안 보이기도 하고 좀 헷갈리기도 하는 분들은 정의대로
외심에서 두 꼭지점을 연결한 삼각형 이등변. 여기도 이등변. 여기 30. 이렇게 여기 65. 여기 65. 이쪽 x 플러스 30 플러스 x 여기 30 플러스 x. 얘 더하면 180. 이렇게 푸시면 되는 문제긴 해요. 외심은 외접원의 중심이죠. 내심은 내접원의 중심일 겁니다. 사람이 눈치가 있어야 되잖아. 내접원의 중심이에요. 그럼 내접원이 뭐냐는 거죠. 삼각형 세 꼭지점을 둘러싸며 바깥에 그려지는 원을 외접원이라고 부른다면 삼각형 아무래도 내부에 그려지는 게 내접원일 것 같은데 이런 거 그럼 내접원인가 그러면 아닙니다. 내접원, 접은 한 점에서 만난다는 표현이에요. 그럼 원이 이쪽에 있는 삼각형 한 변과 이 변에 모두 한 점에서 접하면서 삼각형 내부에 그려지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게 내접원이에요. 모두 한 점에서 만나야 됩니다. 한 점. 그게 내접원의 뜻이고 그 내접원의 중심, 걔가 내심이겠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저번에 배웠듯이 내심의 정의는 내접원의 중심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은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실제로 시험에 실제로 출제가 되는 부분은 성질 부분입니다. 근데 외심의 성질할 때 첫 번째 뭐 배웠죠? 작도법을 배우셨죠. 외심 어떻게 찍습니까? 두 번째는 뭐 배우셨나요? 반지름. 네, 반지름. 그래서 원은 중심과 반지름이 중요하다고 설명드렸었죠. 그럼 내심도 마찬가지예요. 내심의 성질은 내심 어떻게 찍습니까? 라는 것과 그 다음에 내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접원의 반지름 관계가 삼각형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이제 알아보는 건데 내심을 찍는 방식은 여기 나와 있죠.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내심을 찍는 방법은 삼각형의 외심은 세 변을 반으로 나눴었죠. 내심은 세 각을 반으로 나눕니다. 변이 아닌 각쪽을. 삼각형 세 개의 각을 반으로 2등분. 얘도 2등분, 얘도 2등분. 되셨나요? 각의 2등분선. 작도법 이렇게 그러죠. 각의 2등분선을 작도하는 방법은 여기서 원의 일부를 돌리고 다시 만나는 교점에서 적당히 원의 일부를 같은 크기만큼 돌려내서 이으면 각의 2등분선이 나온다. 2등분선을 작도해요. 그럼 세 개 선이 한 점에서 만날 겁니다. 그게 내심입니다. 삼각형 세 각의 삼각형 세 각의 2등분선이 만나는 교점을 보통 내심이라 한다라는 표현이고 그 다음 반지름 관계는 내심을 찍었다고 칩시다. 찍고 이제 반지름을 긋는데 반지름을 이렇게 그으면 물론 반지름이긴 한데 이건 의미가 없는 반지름이잖아. 이왕이면 삼각형 쪽과 의미가 있게 그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반지름이 아닙니다. 원을 넘어가잖아요. 그럼 꼭지점으로 연결한 거는 여기서 내접원의 반지름과는 관계가 없고 이렇게 근 거죠. 이게 긋다 보니까 원의 중심에서 내려온 반지름과 접선은 접점에서 수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걸 뭐라 표현할 수 있냐면 내접원의 중심인 내심에서 이 선분의 수직으로 만나기 때문에 이게 거리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내심에서 이 선분까지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 점에서 이 선까지의 얘를 거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따라서 내심에서 삼각형 세 선분까지 이르는 거리는 내접원의 반지름 길이로 그 길이가 모두 같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심에 대한 작도법과 중심에 대한 그 반지름에 대한 관계를 이제 설명드렸어요. 외심할 때 이 흐름을 좀 꼼꼼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내심도 흐름은 같이 쫓아가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될 테고요. 그런데 여기서 외심은 그 이등변 삼각형이 출현하잖아요. 근데 내심은 이렇게 긋다 보면 긋고 이 각 2등분 긋고 얘 긋고 얘 긋고 각 2등분 각 2등분 하다 보니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합동입니다. 합동 조건은 RH A가 돼요. 직각, 빗변 공통, 그 다음에 내각의 이등분선이 내심을 만드는 선분이기 때문에 정의 자체에 각이 이등분된 겁니다. RHA 합동, 얘랑 얘랑 합동, 얘랑 얘랑 합동, 이거 합동 조건이 성립한다는 것도 참고로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응용입니다. 좀 많아요, 응용이. 외심보다 더 많습니다. 외심은 이랬었죠. 외심.
외심으로 벌어져 있는 각의 크기는 윗각을 x라고 한다면 x의 몇 배? 2배였다고 했었죠. 외심으로 벌어진, 외심과 두 꼭지점을 연결해서 만들어진 각은 그 각이 바라보는 한 각의 2배가 된다. 내심은 삼각형이 그려져 있을 때 각의 이등분선이 만나는 교점에 내심을 찍었어요.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럼 위에는 이 각을 x라고 봤을 때 그 x랑 같은 쪽을 바라보는 내심으로 벌어진 이 각의 크기는 90 플러스 x의 반 이렇게 돼요. 공식이 얘보다 얘가 좀 어렵긴 합니다. 쟤는 금방 알아듣겠잖아. 2배, 절반. 이건 얘는 90 더하기 윗각이 반. 이런 느낌으로 내심에서 벌어져 있는 각의 크기가 나오는데, 그럼 중요한 거는 이건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외심에서 이랬었죠? 외심까지 선의 연장선을 긋다 보니까 이게 이등변이 돼서 이 각과 이 각이 서로 같고, 이 각이 2배, 얘랑 얘랑 같고, 그럼 이거 두 개 합친 거에 2배 하다 보니까 이 전체 각의 2배 이런 느낌이었는데, 내심일 때는 왜 이런 공식이 성립하는 거죠? 한다면, 그걸 궁금해 하신다면 네, 대답해 드리는 게 인지상정. 여러분 포켓몬스터 세대가 아닌가요? 아, 포켓몬스터가 아니고 포켓몬스터인가? 그 왜 인지상정하는 대사가 로켓단 나오는 거. 그 대사가 원래 뭐였죠?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대답하는 게 뭐 대답해 드리는 게 이제 뭐 그런 거예요. 대답해 드려야죠. 왜 이런 각도가 나왔습니까? 그러면 대답해 드리는 게 인지상정이라 설명드린다면 똑같아요. 여기는 이 한 점에서 내심까지 선을 긋는데 연장선을 긋습니다. 좀 더 삐져나와서. 그 여기 있는 각이 x면 외심일 때는 여기가 x였지만 내심일 때는 바로 옆에가 x가 됩니다. 각이 이등분됐기 때문에. 괜찮죠? 여기는 y. 그럼 여기가 y가 되겠죠. 얘 z. 그럼 얘가 z가 됩니다. 그럼 여기는 이 각의 크기는 x 플러스 y가 되는 것 이해가 되실까요? 이 삼각형의 외곽이므로 나머지 두 내각이 합과 같다. 그럼 여기도 이쪽 삼각형의 두 내각인 x와 z를 더한 각. 따라서 위에 있는 x는 여기 x라고 쓰면 안 될 것 같죠? x라고 쓰면 여기 있는 거와 좀 섞이니까 얘를 뭐 a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는 90 플러스 2분의 a 이게 공식인데 여기는 a를 위에 있는 각에 맞춰 설명드리면 2x라고 되어 있는 거 이해되실까요? 그럼 여기는 이 각 90 플러스 2라고 되어 있는 이 각은 누구와 누구를 더한 거냐면 x하고 y를 더한 값에다가 다시 x하고 z를 더했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여기는 짝을 지을 때 x 하나, y 하나, z 하나를 짝을 짓고 거기다가 x를 더한 각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럼 결론 나는 이걸 알고 싶은 거죠.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고 싶은 겁니다. 근데 쓰다 보니까 내심에서 얘 x면 바로 옆에 x, 얘 y면 각이 이등분 되니까 얘도 y, 얘 z 각이 이등분 얘도 z. 그럼 여기 있는 각을 더하고 여기 있는 각을 더하고 여기 있는 각을 더하면 삼각형 내각의 종합인 180도. 여기서 이 내용이 나오죠. x 2개 더하고 y 2개 더하고 z 2개 더했더니 180도. 따라서 x하고 y하고 z만 더하면 90도. 이 성질은 그래도 이 공식은 외심에도 똑같은 공식이 있었죠. 있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이 자리로 들어갑니다. 90. 그래서 90이 나온 거예요. 그럼 뒤에는 x는 뭡니까? 그러면 위에는 윗각이 2x잖아요. 거기다 x를 더했다는 얘기는 윗각의 반을 더했다는 뜻이죠. 윗각의 반을 더했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문제가 만약에 이렇게 출현할 때 여기 있는 각이 뭐 60도. 근데 왜 내심으로 이렇게 각이 벌어졌어요? 이 각이 몇 도입니까? 그러면 90 플러스 윗각의 반. 그럼 90 플러스 30 정답은 120도 이렇게 각이 주어진다는 거죠. 자,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외심할 때도 분명히 제가 이 공식을 배웠거든요. 외심. 얘 x, 그럼 여기 x. 얘 y, 그럼 여기가 y. 얘 z, 그럼 여기 z. x 2개, y 2개, z 2개 더하면 삼각형 내각의 종합인 180. 그래서 여기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구식. 이건 외심의 성질이었죠. 근데 공식이 똑같으니까 헷갈린단 말이야. 외심도 이 공식, 내심도 이 공식. 쓰는 관계식 자체가 동일했기 때문에 문제 풀다 보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구분을 잘해야 돼. 두 단원이 아예 별개이거나 관련이 없거나 공식이라도 비슷하지 않으면 사실 헷갈릴 게 없거든요. 그냥 따로따로 외우면 되니까. 근데 오히려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헷갈리는 게 굉장히 많아요. 외심일 때는 어떻게 더해야 90이 된 거냐면 여기 내부에 있는 이등변 삼각형 두 개 밑각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나 관계없어요. 얘든 관계없죠. 얘 하나. 이 삼각형 이등변 두 개 밑각 중에 하나. 이쪽에 있는 이등변 두 개 밑각 중에 하나. 그렇게 더해야 90이 되는 거고 이 규칙이 아니면 90이 안 됩니다. 내심일 때는 여기 있는 윗각의 두 개 각, 그러니까 윗각의 절반을 말하는 거고 윗개 두 개 각이 이등분됐을 때 그 두 개 중에 하나, 요 두 개 중에 하나, 요 두 개 중에 하나 이런 느낌이라는 얘기죠. 아셨어요? 그러니까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 표시하기도 보면 선생님이 같은 쪽에 표시를 하죠. 이렇게 똑같이 놨어요. 보면 이쪽에 X, 이쪽에 Y, 이쪽에 Z. 근데 실제로 하는 역할이 전혀 달라요. 여기는 X는 윗각의 반의 느낌이었고 여기는 X는 이쪽 이등변의 두 밑각 중에 하나는 거고 얘도 각 두 개 중에 반, 얘는 이등변 중에 하나, 각 두 개 중에 반, 얘는 이등변 중에 하나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전혀 공식은 똑같지만 쓰임새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내심으로 벌어지는 각의 크기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은 이거 지울게요. 이제 책에 다 설명이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부분인데 내저번의 반지름 길이, 내저번의 반지름 길이와 삼각형의 넓이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여기도 나와 있죠. 근데 그림이 너무 조그맣기 때문에 세로 하나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느낌으로 삼각형의 내부에 접하는 내저번을 그렸습니다. 내심을 찍는 방식은 어땠다고요? 여기는 내각의 이등분선, 이쪽 내각을 반으로 나누는 내각 이등분선, 내각의 이등분선이 이 점에서 만납니다. 이 점을 내심이라고 불렀었죠. 내심 보통 안에 있기 때문에 대문자 I를 보통 많이 써요. 알파벳에. 자, 이게 썼는데 이게 삼각형 ABC고요.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라면 어릴 때부터 계속 배워온 공식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문제는 밑변이 될 수 있는 세 개의 변은 이렇게 주어지고 있는데 문제를 보니까 높이가 안 나와요. 높이가 안 나오고 대신 뭐가 나와 있냐면 내저번 반지름 길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 내저번의 반지름 R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주어졌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고 수학은 주장합니다. 밑변 높이를 가지고 삼각형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높이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도대체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하지 하다 보니까 삼각형 ABC의 넓이를 다 구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눈치채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네. 승찬이 막 씩 웃고 있는데 승찬아 혼자 이렇게 씩 웃으면 굉장히 나 무섭다. 아니야, 좀 전에 얘가 너는 잘 몰랐는데 너는 잘 몰랐나 본데 내가 보기엔 너는 자, 이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이랬더니 혼자서 나는 알았다 이런 느낌이었던 것든지 아니면 그냥 웃은 건지 아니면 혼자 딴 데 멍 때린 거니? 딴 생각이었어요? 그냥 보고 있었는데 수학이 재밌었구나. 갑자기 웃길래 그랬다고 뭐 그렇게 강하게 부정할 것까지야. 아니 내가 승찬이한테 이번 시험 끝난 다음에 그랬거든요. 다음 수업 시간부터 거꾸로 매달아놓고 수업하겠다고. 왜냐면 그때 시험 끝났는데 뭐 하나를 틀렸다길래 왜 틀렸냐고 그랬더니 주로 많이 틀리셨다. 10번인가 11번인가 틀리셨더라고. 그래서 비슷한 문제를 연습했음에도 틀렸다니 그리고 분명히 그렇게 연습이 잘 됐다고 이렇게 주장하더니 왜 틀렸냐 안 되겠다. 수업 시간에 거꾸로 매달아놓고 수업해야지 그랬는데 오늘이 그날인가. 여기 승찬이 매달아놓고 여기 매달아놓고
선생님 잘 보이니? 그러면 네, 잘 보입니다 선생님. 자, 이 삼각형 넓이를 직접 구하는 게 아니고요. 쪼개는 겁니다. 삼각형 ABI 더하기 삼각형 BCI 더하기 삼각형 CAI 이렇게 삼각형 ABC를 세 개로 쪼개서 그 세 개의 넓이를 더하는데 ABI의 넓이를 구하라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누가 되죠? A가 되고 높이가 R이 됩니다. 이게 높이, 이 삼각형의 높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느낌으로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R 더하기 BCI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B 곱하기 R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C 곱하기 R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무슨 법칙을 쓸 수 있냐면 왜 다 똑같은 순환 문자가 같이 곱해져 있지? 무슨 법칙이에요? 분배 법칙입니다. 2분의 1 R이 모든 항에다 다 곱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는 2분의 1 R을 가로 안에다가 분배해야 되고 가로 안에 있는 문자들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겠죠. 괜찮아요? 여기까지? 그랬더니 이게 쓰기는 이게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내 저번에 반지름 길이를 알고 삼각형 세변 길이가 주어졌을 때 이런 방식을 통해서도 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새로운 공식을 여러분이 드디어 배우신 겁니다. 이제 삼각형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가 아니야 라는 걸 아니야는 아니고 그 방법만은 없어 라는 그 개념에서 이제 벗어나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삼각형 넓이를 구할 때 밑변과 그 밑변이 바라보는 꼭지점에서 밑변까지 수직의 길이 그걸 두 글자로 높이라고 그러죠. 밑변과 높이를 한다면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 조건이 아니고 지금처럼 삼각형 세변과 그 내부에 존재하는 내 저번의 반지름 길이가 주어져도 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을 오늘 드디어 배우는 굉장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이 의미 있는 날이 예진이 생일이기도 하네요. 네, 의미 있는 날입니다. 예진이는 아마 평생 기억해야 될 거예요. 내 14살 생일에 난 내심을 처음으로 배우고 그러다 보니 항상 어릴 때부터 14년간 살면서 배워왔던 삼각형 넓이는 고작해야 2분의 1 곱하기 밑변 높이밖에 없다고 배웠는데 그날 나 삼각형 넓이를 또 다른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는 새로운 것들을 배웠어. 그날 나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었어. 네, 뭘 갖다 붙이기도 잘 갖다 붙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한글로 쓰면 이래요. 2분의 1 곱하기 내 저번 반지름 R 곱하기 여기가 뭐 표현상 세 변의 합이라 말할 수도 있고 뭐라 말할 수도 있냐면 삼각형의 둘레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만 좀 다르게 나옵니다. 어떤 문제는 삼각형 세 변의 합이 얼마입니다 라고 나올 때도 있고 삼각형의 둘레가 얼마입니다 라고 나올 때도 있으니까 표현법상 똑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내 저번 반지름을 통해서 삼각형 넓이를 이렇게 구해낼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활용이 이것만 있지 않고 좀 더 활용이 많은데 여기 개념에는 없는 것 같죠 이게? 개념이 없으면 뒤에 아마 문제 있을 텐데 이건 문제 설명 안 하면 여러분이 못 알아들을 거라 문제 찾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찾아볼게요. 여기쯤에 나올 것 같은데? 나올 것 같다? 왠지? 여기 여기 있네요. 자, 이게 설명드리려고 했었던 그 책의 개념이 안 나오는 또 다른 그 내심을 활용한 문제가 되는데 자, 이 그림이 나와 있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AB의 길이가 10이고 AC 길이가 9인데 그 삼각형 내부에 내심이 존재합니다. 중요한 거는 내심을 지나며 아래에 있는 선분에 평행한 평행선을 그어준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이 삼각형 ADE의 둘레가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됩니다. 근데 내심과 도대체 저 삼각형 둘레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모르겠더라는 얘기죠. 자, 여기다 대략 여기쯤에 내심을 찍었다고 칠게요. 이게 내심입니다. 근데 내심을 지나가면서 아래에 있는 선분의 평행선을 이렇게 그어준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A, B, C, D, E에서 삼각형 ADE의 둘레 길이가 선분 AB 더하기 선분 AC의 길이의 합과 같습니다. 이게 결론이거든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여기는 내심에서 B쪽으로 보조선을 긋습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이 이등변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이등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이 내심으로 선을 긋는다는 뜻은 이 각 B를 2등분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그 각 B의 한쪽 각을 B라고 부르고 나머지를 B라고 합시다. 그럼 얘가 B가 되면 여기는 이 각도 B가 된다. 왜 그렇죠? 평행선에서의 엇각이니까. 그렇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B, 여기도 B, 밑각이 서로 같아졌네? 야, 이거 이등변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도 이렇게 내심에서 나머지 C쪽으로 선을 그어주게 되면 요 삼각형이 다시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얘 각 C의 이등분된 각을 각 C라고 한다고 본다면 여기가 C, 그럼 얘도 C, 엇각. 이등변. 그럼 이 길이와 이 길이도 얘네랑 같은 게 아니고 얘네 둘이 같은 거죠. 이렇게 같아진다는 알 수 있어요. 괜찮죠? 그럼 삼각형 AB의 길이라는 거는 AD 더하기 DB를 계산한 거고, 더하기 선분 AC의 길이라는 거는 선분 AE 더하기 선분 EC를 덧셈한 것. 이해되실까요? 근데 선분 AD 더하기, 좀 전에 보셨죠? 왼쪽에 있는 삼각형 ABI가 이등변이 되기 때문에 DB 길이와 같은 게 DI입니다. 더하기 이쪽도 마찬가지로 선분 AE에다가 더하기 EC 길이와 같은 게 EI예요. 그리고 AD 더하기 DI 더하기 AE 더하기 EI로 변기를 정리할 수 있죠. 정리하고 나서 묶을 때 이렇게 묶지 않고 이렇게 묶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AD 더하기 DI 더하기 A 죄송해요. 이걸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위치를 바꿔놓을게요. EI 더하기 AE 이렇게. DI 더하기 EI면 누구죠? D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DI 더하기 EI 선분 D가 되네요. 거기에다가 선분 AE를 덧셈했죠. 그럼 쓰다 보니까 AD에다가 DI 더하기 EI, D를 덧셈한 거고 다시 EA를 덧셈했기 때문에 삼각형 ABC의 둘레 길이와 결론은 양변 길이 합이 서로 같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네, 활용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양변 길이 합과 저 삼각형 내부의 둘레는 서로 같아진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답이 얼마이더라? 21이더라 라고 간단하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죠. 네, 이 성질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쪽에 지금 이런 내용들도 잘 보세요. 이런 내용들도 이건 아까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이게 내심에다가 세 꼭지점을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뭐라고 그랬죠? 합동입니다. 그러니까 이변 길이와 이변 길이가 서로 같아지겠죠. 그리고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도 합동이라 이변과 이변이 서로 같아지고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합동이라 다시 이변의 길이와 이변의 길이가 같아지는 겁니다. 그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약간 이 원에서 우리가 이런 느낌과 좀 비슷하다는 거죠.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원으로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는 몇 개냐고 물어본다면 무슨 말인지,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접선을 긋는다고? 중1 때 배운거든요. 접선. 이 선은 할선이라고 불러요. 원을 가르는 선. 근데 이 선이 이 선이 접선입니다. 원과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 접선. 얘도 접선. 그럼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접선을 몇 개 그을 수 있죠? 2개를 그을 수 있습니다. 긋다 보니까 이 선분의 길이와 이 선분의 길이가, 이거 어디서 배웠죠? 근데? 이거 어디서 배웠어요? 대답을 못한다고? 이거 어디서 배웠나요? 도대체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는 왜 같은 겁니까를 어디서 배웠어요?
맞추는 사람 아이스크림. 어디서 배웠어요? 공부 헛했다. 공부 헛했다. 작년에 배우고 재작년에 배운 것도 아니고 불과 며칠 전에 배웠는데 왜 저번? 어이가 없다. 왜지? 며칠 전이라고 얘기했죠? 며칠 전. 저번 주. 아유, 옆구리질로 절박해지 이거는. 저번 주에 뭐 배웠어요? 네? 나한테 묻는다고 그래? 내가 물어봤는데 되묻는다고? 삼각형에 무슨 삼각형에? 이등변은 그 전에 배웠고요. 직각삼각형의 합동조건 배웠죠. 직각삼각형의 합동조건이 몇 개 있었어요? RH, A. 이거 왜 같은지 설명하는 내용에 어떤 합동이 쓰였죠? 어떤 합동이 쓰였죠? 괜찮아. 틀리면 처음 맞으면 돼. 이게 왜 같습니까를 증명하는 과정에 무슨 합동이 쓰였나요? RH, A. 그렇죠. RHS. 왜 RHS 했냐면 원의 중심에서 이 접점까지 선을 그으면 이 각도가 몇 도? 90도. 여기도 90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을 그으면 직각, 빗변, 나머지 한 변이 원의 반지름 그 길이가 같아져서 RHS. 따라서 이 변의 길이가 서로 같다가 불과 며칠 전에 배운 내용인데 언제 배웠죠? 라고 나한테 대묻는 너희들은 도대체 뭐니? 이해할 수 없네. 네? 청소년 치매. 내일 모레 70이 나한테 지금 치매를 말한다고? 너무한 거 아니냐? 자, 이 그림에서 이 부분을 어디로 보시면 되냐면 이런 느낌과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이런 느낌. 자, 뭘 말하고 싶었던 거냐면 여기 있는 점 삼각형 ABC 중에 이 A는 원 밖에 있는 한 점이라 이쪽 접점까지 선을 그으면 이 길이가 서로 같아진다는 뜻이에요. 좀 전에 말했던 RHS의 합동 조건에 따라. 그럼 여기도 이 점에서 이쪽 접점까지 길이가 서로 같아지고 이 점에서 이쪽 접점까지 길이가 서로 같아진다는 뜻이에요. 아셨습니까? 이런 거죠. 여기 AF의 길이가 그림 좀 작다. 그림 좀 크게 해야 되는데. AF의 길이를 구하시오. AF가 어딜까 알아봤더니 여기가 AF네요. AF. 여기 길이 X라고 합시다. 그럼 어디가 X가 되죠? DA. 여기도 X가 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구하지?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저걸 내가 어떻게 알아? 항상 수학은 문제가 어려워지거나 잘 모르겠으면 주어진 조건을 잘 봐야 된다고 했죠. 수학에서는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하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이제 중요한 단어입니다. 구. 주. 이. 이쁜 것? 배째일 것. 모르겠는데 어떻게 배째야지. 배우는 것. 그러니까 수학 문제 어려워지면 이 단계를 잘 기억해주세요. 혹시 문제 어려운데? 잠깐만, 구하는 게 뭐지? 주어진 건 뭐지? 조건을 보라는 얘기예요. 조건? 세변 길이 주어졌는데? 뭘 이용해야 되지? 이를 떠올려야 돼.
뭘 이용해야 되지? x? 여기서는 순서가 배운 게 뭐지가 먼저일 수도 있는데 이게 x? 그럼 여기는 14-x. 똑같은 개념이네? 이쪽까지가 14-x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도 14-x. 여기가 x? 그럼 여기 나눈 거는 6-x. 그럼 이쪽 길이와 이쪽 길이 서로 같으니 여기도 6-x 했더니, 그렇죠? 뭐를 이용할 수 있냐면 얘랑 얘랑 더하면 아랫변 길이 10이 되는구나 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좌변을 계산하면 20 마이너스 2x는 10. 이제 가볍게 방정식 푸시면 되죠. 얘가 1로 넘어가고 숫자 1로 넘어온다면 20 마이너스 10은 2x 10은 2x 양변을 2로 나누게 되면 x는 5 이렇게 저 변 길이가 나타납니다. 일단은 구하라는 쪽 x 두시고 그리고 같은 길 x 두신 다음에 이게 잘라가는 겁니다. 그럼 저쪽은 14-x 이쪽은 6-x 얘가 14-x 그럼 여기도 14-x 여기 6-x 그럼 얘도 6-x 둘을 더하면 여기는 변 길이 10이 되는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등식이 만들어지는 변은 세 변 중에 어떤 변이었냐면 잘 봐. 등식이 만들어지는 변은 세 변 중에 10이었어서 10. 근데 그 10이 뭐냐면 x를 직접적으로 포함하지 않는 세 변 중에 한 변이었던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여기가 x라며. 얘가 x라며. 그럼 세 변 중에 14와 6은 x를 직접 포함하는 변이죠. 어쨌든 AB 안에 14라는 AB 안에 x가 포함됐고 AC 안에 6이라는 변 안에 x가 포함됐으니까. 근데 이 세 변 중에 x를 직접 포함하지 않은 나머지 한 변 쪽에서 등식이 출현하는 거죠, 사실은. 14-x, 여기 14-x, 여기 6-x, 둘을 더하면 10 이렇게 등식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문제는 사실 공식이 있습니다. 책에는 없고요. 선생님이 만들어낸 공식. 이라고 말하면 조금 그렇지만 어떤 책에 봐도 이 공식을 따로 정리해 놓은 책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나는 내가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변 길이 A라고 하고 이변 길이 B라고 하고 이변 길이를 C라고 합시다.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이변 길이가 얼마인지를 물어봤다고 칩시다. 그럼 빠르게 여러분은 이 변과 같은 변을 표시를 하셔야 돼요. 여기. 그래서 여기 구하라는 얘기구나. x. 얘도 x. 그러면 저 x라는 변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을 x를 직접 포함하는 세 변 중에 두 변 a와 c는 더해주고 직접 포함하지 않는 나머지 한 변 b는 빼준 다음에 이걸 2로 나누죠. 두 개를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를 구하는 거니까 2로 나누면 빠르고 쉽게 이 변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얘가 x, 그럼 얘도 x. 따라서 x는 x를 직접 포함하는 14랑 6은 더한 다음에 직접 포함하지 않는 나머지 10을 뺀 다음에 2로 나누게 되면 5라는 변 길이를 아주 쉽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책에는 없어요, 이런 말들이. 대한민국 어떤 교재에 가도 이 공식이 없기 때문에 이 공식은 내가 만들었다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내가 만든 건 아니고 그냥 정리하다 보니까 알아두면. 근데 이게 선생님 근데 책에 왜 없을까요? 저런 공식이? 왜 없냐면요. 그렇게 필요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책에 정리해야 될 만큼 그럼 엄청나게 막 필요를 느끼는 중요한 핵심 개념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식이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는 건데 왜 선생님이 이 내용을 이렇게 빨간색 표시가면서 공식까지 써주고 있냐면 지금은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요 단원 빼놓고 건너가면 원 문제 빼놓고는 사실 크게 쓰이지도 않고 원에서도 늘 쓰이는 것도 아니고 삼각형 둘러싸고 이 원을 둘러싸는 세 개 선분기가 나와야지만 그나마라도 좀 써먹을 수 있는 조건이 굉장히 갖춰져야 풀 수 있는 공식인데 이거를 알면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모의고사 문제 풀 때 가끔 이런 문제용을 출제합니다.
원에 접하는 저 삼각형 모양. 그랬을 때 이 공식을 모르면 그냥 풀이가 한 5줄 정도 되는 풀이를 해야 되는데 이 공식을 알면 풀이가 한 줄로 확 줄어요. 그래서 맨날 쓰인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생각보다 가끔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 식이 확 줄어드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재미삼아 그냥 대뇌 용량이 허락하신다면 재미삼아 외워두시는 것도 나쁘진 않고. 왜 이런 공식이 나온 겁니까? 그러면 뭐 대단치 않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이 썼던 이 내용 있죠. 지금 여러분이 쓰셨던 이 내용 뭘 썼었죠? 이거 썼지 않았나? 이게 x면 여기는 a-x, 얘가 x면 여기는 c-x, 이게 a-x면 여기도 a-x, 그렇죠? 얘가 c-x면 여기도 c-x, 그리고 등식은 여기서 나온다고 그랬잖아. a-x와 c-x를 더하면 그 값은 b가 되고 a 더하기 c 마이너스 2x는 b가 되며 이 항을 거쳐서 b를 1로 건너뛰고 x를 구하는 거니까 x만 따로 분리합니다. 이렇게. 그럼 a 더하기 c 마이너스 b는 2x 양변 2로 나누게 되면 이렇게 공식이 나온 겁니다. 이 공식이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했던 과정을 그냥 일반화시킨 것 뿐이지 갑자기 하늘에 뚝 떨어진 공식은 아니므로 알아두시면 여러모로 좀 가끔 필요하니까.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오늘은 뭐 대표형을 하나씩 풀어주지는 않았어요. 근데 뭐 개념이 없는 내용들을 좀 추가 설명하느라고 또 시간도 좀 길어지는 바람에 대표형을 설명 못 드렸으니까 지금부터 개인적으로 이 대표형을 포함한 여기 있는 문제를 이제 강의실 옮기셔서 하나씩. 이건 좀 어렵습니다. 이건 진짜 말 그대로 활용해요. 뭘 개념이 있는 게 아니고 배웠던 내심과 외심을 같이 붙여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내심과 외심에 대한 성질을 잘 파악하셔서 비교하면서 잘 문제를 푸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 네. 그래서 이 과제 검사는 네, 여기까지예요. 이 과제 검사는 언제 할 거냐면 다음 주 화요일 날 할 테니 그때까지 이 과제들을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금요일 날은 중1 거를 하는 날이니까 아직 기말이 남아서 그러면 기말 준비를 해야 돼서 이 과제, 오늘 배운 과제는 오늘 학원에서 푸시고 남는 거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잘 푸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갑시다. 강의실로 갑시다. 이 문제가 네가 원하셨던 교과서 문제랑 비슷하나 숫자가 좀 틀린 문제들. 교과서를 연습하기 매우 좋은 형태. 완벽히 똑같아요. 유형이. 숫자만 틀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니까 한번 좀 신경을 써서 연습해 보세요.